안녕하세요. 솔리아 기민의 아일린입니다. 오늘도 세미나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2주차 주제는 널싱, 간호입니다. 오늘은 호주 유학 간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학교 입학 조건 및 추천 학교, 그리고 호주 전문 이민 법무사님께서 간호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및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세미나 도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실 경우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간호학위는 타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호주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서 호주에서 학업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이점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간호 전공에서 QS 세계 대학 랭킹에 의하자면 호주의 경우 세계 50위 이내 대학교가 10곳, 그리고 100위 이내 대학교가 18곳임에 반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위 이내 대학교가 서울대 단 한 곳이었고 100위 이내 대학교는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를 포함해서 단 3곳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높지 않아도 되는 편이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통해 학사 과정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좋은 랭킹의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의료산업, 즉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호주에서는 2030년까지 대략 12만 명 정도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그리고 멘탈 헬스, 정신건강, 크리티컬 케어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 분석가에 의하면 2030년까지 만 65세의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및 타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학생분들이 간호를 공부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호주 정부 웹사이트인 잡 아웃룩에 의하면 간호사 일자리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즉 5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32,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을 하시는 분야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호주에서는 평균적으로 간호사가 대략 시급으로는 33불, 즉 한국 돈으로는 3만원, 그리고 연봉으로는 6만 4천 불대, 한국 돈으로는 5만 6천만 원 정도이며 타 직종에 비해서는 호주 내 평균적으로 주당 1,400불 정도를 버는 반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900불, 즉 30% 정도를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가 호주에 넘어오신 분들 중에 가장 놀라워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부분이 바로 근무 환경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시프트 기준으로 보통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돌보는 수가 1대 12 혹은 1대 10인 정도에 반해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대 4 또는 1대 6의 비율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캐주얼로 일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워킹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호 관련 직업군 비교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간호 관련 직업군으로는 크게 AIN, EN, R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AI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직업군으로 따져보자면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업무로는 환자의 샤워 또는 환자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AIN이 되기 위해서는 Certificate 3 in Individual Support 또는 Aged Care 또는 EN이나 RN 학업 중에 이쪽으로 일자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간호조무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EN은 AIN과 RN의 사이로 봐주시면 좋으며 이제 정규 간호사인 RN의 지시하에만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호주의 EN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사를 다룰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N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디플로마를 수료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며 호주 간호협회에서 인정을 한 EN이 등록 가능한 과정을 배우셔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간호사가 이 나라의 RN, 정규 간호사 또는 정식 간호사인데요. 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로 하며 학업 이후 간호협회에서 RN, 정규 간호사로서 등록을 해야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호 관련 학위로는 우리나라 준석사로 비교를 하는 디플로마, 그리고 학사, 석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EN이 가능한 디플로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디플로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EN 등록이 가능한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2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 부설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또는 1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과정 모두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학사로 진학을 할 때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학점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대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3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간호 과정의 경우에는 Graduate Entry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호주 또는 타 국가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3년이 아닌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도 할 수도 있고 간호사로 등록도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무래도 학업 기간이 짧다라는 장점 때문에 마감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pre-registration 그리고 post-registr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GE 과정처럼 만약에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 간호협회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들어가실 수 있으며 내가 이미 간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과정 또한 들어가서 학업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호주 간호 학위는 3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3년을 바로 들어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준학사 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학사 과정을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플로마 과정은 8개월 또는 길게는 2년 과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이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를 들어가길 원하시냐라고 한다면 학사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조금 높게 요구가 되는 편인데 그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제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서 비교적 작은 숫자의 학생분들과 함께 전공 공부를 하고 또한 영어 실력을 같이 높인 이후 학사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EN이 등록 가능한 디플로마 과정을 수강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내가 학사에 필요한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학사를 바로 들어가면 EN으로 등록이 안 되세요. 근데 EN을 등록할 수 있는 과정을 들어갔다가 학사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 학사 기간 과정 중에서도 EN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과정이 아닌 2년 과정, Graduate Entry, 즉 GE 과정인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또는 해외 국가에서 전공 무관하게 학사 학위를 소지를 하고 계신다면 입학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대학교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마감이 한 6개월 정도로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간호학위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나라 GE 과정을 들어가실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의 3년 과정에서 학점 인정을 해서 또 학업 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간호 연구가 포함되고 있는 과정이 많으며 사실상 간호사로 취업을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소 학위인 학사만 있으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호주 외 국가에서 간호 학사를 취득을 했고 간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언 프로그램 또는 단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개월 또는 1년 과정을 취득을 하고 호주의 간호사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과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대략 한 2017년 정도부터는 추후에 영주를 취득을 할 때 이 점수가 중요해졌는데 이 경우에는 호주 학위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과정을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제공을 하는 학교 숫자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현재 GE 2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리스트인데요. 퀸즐랜드 내에서 보건 계열로 가장 명성이 높은 QUT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 그리고 7월 이렇게 1년에 2번 입학이 가능하며 USC 선샤인 코스트에 위치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매년 7월에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샤인 코스트 병원도 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비도 비교적으로 많이 저렴한 편이며 지방 지역이자 살기 좋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보통 가장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준비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나 라트로브 대학교 그리고 플린더스 대학교 이 세 군데 모두는 다 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입학을 위해 보건 관련된 과목으로 이제 선수 과목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각 개인마다 내가 어떤 학교가 괜찮을지 혹은 나한테는 어떤 학업 옵션이 괜찮을지는 모두 다 개개인에 맞춰 다르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현재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Q&A 세션 때 물어보시거나 또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 개개인에 맞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호주 전문 이민 법무사님이신 김남호 법무사님께서 간호 관련돼서 영주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이민법무사 김남호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간호로 호주 영주권 준비하는 그런 비자 옵션들 그리고 영주권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학생분들은 호주에 오셔서 2년 이상의 학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주에이트 엔트리 프로그램을 마치신 분들은 2년 만에 간호 등록 가능한 간호 과정을 졸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디플로마 플러스 배첼러 혹은 배첼러 3 years 통해서 이제 간호를 레지스트레이션을 등록해서 영주권까지 가시는데요. 우선 이렇게 2년 이상의 학업을 끝내고 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조금 힘들고 왜냐하면 학생 비자는 졸업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레지스트레이션을 완료하고 기술 심사를 통과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잘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약간 그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은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신 학업을 바탕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영주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의 승패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 비자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는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지에 대해서 타겟을 설정을 하시고 그 타겟에 따른 정확한 비자 리퀘어먼트를 숙지하셔서 졸업생 비자 혹은 그 이전부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높은 그런 영주권 상황 준비 상황 하에서 영주권을 조금 신청을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 비자 동안에 내가 기술 심사를 통해서 기술 비자를 신청할 그런 준비를 마쳤다면 189 독립기술이민 190491 주정부 후원을 통한 기술비자 혹은 내가 고용주를 통해서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후원비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비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졸업생 비자는 제가 매번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간호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EN이 아닌 RN, 즉 Registered Nurse를 통해서 영주권을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다면 배철러 학사학위 이상의 학업을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PSW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PSW 스트림은 이제 배철러의 경우에 2년, 마스터 리서치 과정의 경우에는 3년, 그 다음에 PhD 경우에는 4년 동안의 비자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벌써 시행이 됐죠. 그 졸업생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졸업생 비자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업한 곳, 그 다음에 학업 도중에 살았던 곳이 반드시 리저널 지역이어야 되고요. 졸업생 비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리저널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일을 하셨어야지 졸업생 비자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졸업생 비자는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업 자체, 제 최초 학업 자체를 대도시 즉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지역에서 마치셨다면 아무리 내가 첫 번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리저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리저널 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졸업생 비자 연장 신청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학업을 어디에서 할지에 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호 학업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학업을 해야 될 그런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학업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그 학업 계획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영주권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많이 어드바이즈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도 충분히 학생분들이 포인트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영주권이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이민성에서 클리어하게 리저널 지역에 대한 베네핏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업을 하고 난 뒤에 이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학업을 시작을 해버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민 계획을 바탕으로 학업을 시작하신 분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민 계획을 먼저 클리어하게 세우시고요. 그 이민 계획 안에 학업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서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주권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 다음에 누구보다 좀 쉽게 획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졸업생 비자에 2년 그 다음에 1년 혹은 2년 더 추가해서 3년에서 4년 즉 최대 4년까지 되는 이 졸업생 비자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영주권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기술심사 통과예요. 자, 그런데 이 기술심사라는 거를 진행하는 곳이 엔맥이라는 곳인데요. 이 엔맥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Registered Nurse RN으로 등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학업을 끝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업 종료 6주 전부터 아프라 레지스트레이션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업이 끝나고 아카데믹 트랜스크립트 같은 것만 업데이트 되면 바로 레지스트레이션이 파이널라이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 전부터 레지스트레이션은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레지스트레이션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영어 조건이 요구되죠. 그런 영어 조건을 미리 충족을 시키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레지스트레이션을
신청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오면 바로 기술심 엔맥에서 기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맥에서 이제 기술 심사를 할 때는 이미 레지스트레이션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시 영어 점수를 요구하진 않고요.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라든지 학업한 기록들 이것 바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제 기술 심사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RN 안에도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만 딱 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은 바로 RN NEC라는 거예요. 그 RN NEC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딸 수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N 에이지드 케어라든지 RN 멘탈 헬스 이렇게 스페시픽한 RN 오큐페이션으로 기술 심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N 에이지드 케어, RN 메디컬 프랙티스 이런 특정 RN 안에 스페셜 직업군으로 경력을 최소 4개월 정도는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학업기간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 때는 정말 그 포지션과 관련된 잡을 얼마나 빨리 잡아서 진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간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학업을 하는 도중에는 AIN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관련된 경력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RN 경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AIN으로 한 사람이 RN으로 빨리 프로모트 돼서 RN 포지션을 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가 봐왔던 학생들 대부분이 빠르게 RN을 따신 분들은 학업 때부터 AIN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RN으로 되고 난 뒤에 추가로 4개월에서 특정 시간을 채우시면 안맥에서 RN NEC가 아니라 RN 에이지드 케어로 여러분들이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빨리 RN 에이지드 케어를 따고 그걸 바탕으로 189니 190니 491을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은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심사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술심사 신청 시 어떤 RN 직업군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술 심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술 비자 즉 189104911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이렇게 보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랑 내가 진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는 되게 다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술 이민과 관련된 비자들은 내가 EOI 즉 나의 데이터를 먼저 이민성에 올려놓고 이민성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는 만큼의 특정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날리죠. 그 초청장을 받아야지만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비자들과 많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몇 점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몇 점 받았다더라도 이민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비자 요건 플러스 인비테이션을 받을 기간들에 대한 준비가 항상 넉넉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9 비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90점, 95점도 인비테이션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아마 이제 7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에 새로운 쿼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보다는 조금 많은 인비테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줄 서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포인트 즉 95점대 아니면 인비테이션을 조금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189 비자가 어렵다고 해서 뭐 이제 영주권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작년부터 해서 더 많은 영주 비자를 190 비자를 통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 491 비자도 엄청 많이 인비테이션을 받았고요. 자, 그 뜻은 뭐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조건을 충족해서 그 주정부 후원을 조건을 충족해서 그 주정부 후원을 통한 비자 신청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각
지역별로 저희가 받은 케이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뉴사우스웨일즈는 조금 클리어하게 높은 점수에게 인비테이션이 할당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높은 점수, 얼마나 낮은 점수에서 인비테이션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는 노미네이션 점수 포함해서 85점대에서는 인비테이션이 나왔었고요.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비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간호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는 있어요. 뭐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가 제일 큰 쿼타를 가지고 있는 주잖아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헬스케어 관련된 직업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도 20시간 정도의 잡을 구하셔도 다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풀타임 잡이 좀 잡기 힘든 타 지역에 비해서는 빅토리아 지역도 조금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주당 35시간 즉 2주에 70시간 리ኳ이먼트가 조금 힘든 점이에요.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 190이나 490을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노력하셔가지고 2주에 70시간 관련된 일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잡업부 컨트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실제로 제 학생분 중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조건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맞추신 분들은 75점, 즉 주정부 5점대에서 80점만 되어도 지금 190 인비테이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나 뉴사우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점수로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2주에 70시간이라는 워킹 아워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A주 같은 경우에도 20시간 정도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커밋먼트 리ኳ이먼트를 충족시켜서 190으로 가는 부분이 다른 주보다 조금 어려워요. 즉 내가 호주 다른 주에서 일을 하거나 학업을 했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기록이 있다면 190을 거의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가 하이 퍼포먼스 스트림이라든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런 커밋먼트 리ኳ이먼트가 없기 때문에 190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뭐 퀸즐랜드에서 빅토리아에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워킹 생활을 했는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학업을 통해서 190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스트림으로는 190이 좀 어렵고요. 대신 491이라는 옵션이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491을 통해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SA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타스메니아주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몇 안 되는, 즉 졸업자들이 그레듀에이트 스트림으로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예요. 주정부 그런 퍼블릭 호스피탈도 호주 타 지역의 졸업자들도 고용을 해요. 그만큼 대학도 하나 바뀌고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림으로 해서 타스메니아로 가서 보통은 그 컨트랙을 이용해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190을 다 받았어요. 저희 학생도.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학생도 있고, 그 포스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190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보면 대부분 QUT나 그리피스나 이제 브리즈번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그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타스메니아에서 잡을 구했어요. 잡고 6개월 일한 걸 바탕으로 노미네이션을 신청해서 190을 거의 뭐 하루 만에 받아서 비자까지 빠르게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타스메니아는 아직까지 옮겨가신다면 다른 주에 비해서도 조금 더 간호사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학업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비자까지 가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로 한 게 뭔지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당연히 간호사로서 관련된 일을 학업 중에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N 그러니까 RN 메디컬 특정 직업군으로 기술 심사를 빨리 따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직업군으로 따내기 위해서는 내가 결국 RN 특정 포지션으로 빨리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호주는 아쉽게도 졸업 성적이 좋다고 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학업 중에 RN으로서 일은 당연히 못하죠. 그래도 RN과 관련된 좀 하이 포지션이라도 관련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해 나갔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보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업 중에 좀 준비를 하신다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빠르게 영주권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일적인 부분 말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레지스트레이션 하거나 나중에 점점 이제 인비테이션 포인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영어 점수,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도 그렇고 포인트에도 도움이 되는 그 영어 점수를 조금은 향상시켜서 좋은 점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영주권까지 가는데 좀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뭐 간호사를 통해서 호주 영주권 받고 싶은 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간호는 누가 뭐래도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영주권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간호를 공부한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으신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학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민 계획을 짠다면 가능은 하지만 많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플랜을 먼저 짜시고요. 그에 맞는 학업 플랜을 같이 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 솔 유학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민 플랜을 먼저 짜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유학 플랜도 같이 짜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간호 쪽으로 해서 호주 영주권 한번 도전해 보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 쪽으로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관련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